예, 그러면 종목 발굴 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보기 전에 AS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의 이런 코너나 아니면 종목 선정하시는 기준이 당장 급등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좋은 거 골라주시잖아요. 네. 자꾸 급등하는 종목 골라오지 말라고 해도 막 여기서 소개하고 나서 막 급등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휴온스인데 엊그제 한번 급등을 했고 이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AS 부탁드릴게요. 사실 휴온스를 고른 배경은 저는 이제 그 성장하는 산업,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년 내후니까 지난주에도 미용 선영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은 뭐 안 하겠지만 한 번 시술 받으면 네. 이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종목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걸 제가 골라온 게 휴온스에 원래 좀 되게 느리게 가요. 그래서 네. 좀 편하게 매매하시길 원했는데 그 주가가 갑자기 또 뭐 여러 이슈로 인해서 한번 움직였는데, 근데 그건 또 이미 다 지나간 이슈니까 어쨌든 휴온스가 뭐 보톡스도 하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성장률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안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휴온스는 숫자가 찍히는 제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셔도 되고, 사실 파마 리서치도 오늘 뭐 좀 급등락하고 있지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이 두 기업 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적인 그림 그리지 마시고 좀 내년까지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을 한번 해서 휴온스에 대해서 여쭤봤고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 주셨던 그 가격대 정도로 다시 왔거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에서 뭐 당연히 카카오, 뭐 네이버, NC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여기에만 집중하긴 좀 그래서, 그런데 좀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카카오, 네이버가 너무나 이게 쏠렸어요. 네. 쏠리고 그거 말고 이제 좀 시장에 좀 계속해서 더 가려면 이쪽에서 돈이 좀 빠져나와서 뭐 삼성전자, 네.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가야 지수가 2,300 막 레벨업이 네, 되는데 네. 그런 시장은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그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제 그 대표 기업들 말고 또 찾아보시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쪽 관련주들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비대면 뭐 온라인 비즈니스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은 어쨌든 그거예요. 어쨌든 이제 기차역에 우리 그 정거장 있잖아요. 네. 반드시 기차 타려면 거기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은 반드시 그 수익, 그러니까 그 가입자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장 적자에도 언젠간 다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카카오, 네이버는 약간 B2C,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다 여러분들 대상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오늘 제가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기업들은 B2B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약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업종 설명보다는 그냥 바로 종목으로 제가 오늘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두 종목은 많이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즈니스온하고 네. 맥켓이란 기업인데 이 두 기업 다 사실 조금 부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가는데 얘네도 그래도 나름 빅데이터 뭐 플랫폼 기업인데 주가가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제 좀 불을 좀 뿜어줬는데 의미 있는 이제 지지선들을, 그 저항선들을 넘었기 때문에 좀 좋고, 비즈니스원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그 세금 계산서 뭐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예. 주로 사실 삼성 SDS나 이런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번거롭거든요. 돈도 들어가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돈이 벌리는 그 대기업 계열사 입장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 사업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외주를 맡긴 건데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게 바로 비즈니스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원이 이제 대기업 대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플랫폼 스마트빌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납품에 성공하면서, 근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가입 고객이 이제 계속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따박따박 이제 매달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입만 시키면 돼요. 이거 평이 좋더라고요. 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2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자계산서 보면 거기에다 거래처라든가 다 명세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거래 상대방의 그 뭐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줘요. 아. 그래서 이 거래처에 이제 제공을 합니다. 아, 네. 이 기업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 당연히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휴온스처럼 예. 한번 그러니까 가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한번 가입하면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이거. 약간 네. 이제 그런 케이스죠.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계속 락인 효과라 그러죠. 네. 예, 계속 이제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새 어쨌든 비대면 언택트 수혜주로 좀 부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좀 주가 좀 급등해서 오늘 좀 쉬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릴 때 조정 받을 때가 또 좋은 타이밍이니까 예. 좋은 매수 기회 같고 웹캐시도 역시 그 B2B 플랫폼 기업인데 약간 다른 점은 이제 뭐냐면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보면 우리 이제 그 기업에서 뭐 격리 업무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직원도 월급 줘야 되잖아요. 월급 네. 같은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월급 줄 때 뭐 각각 은행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은행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뭐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가서 우리은행 자 우리 쓰시는 그 오늘 이제 직원분들 다 발췌해 가지고 또 하나씩 또 이렇게 그러니까 월급을 좀 쏘게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번거로운데 네. 그게 아니라 웹캐시 같은 경우는 이 은행 이제 전 은행과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웹캐시 솔루션을 이용하면 회사에서는 여기만 그냥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냥 알아서 네. 이 계좌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근데 이게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이 가입 고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인하우스 뱅크랑 경리나라인데 인하우스 뱅크는 이제 대기업 대상, 경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가입자 늘어나니까 어쨌든 이거 똑같아요. 락인 효과. 그래서 상당히 매력이 있으니까 이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리나라도 평이 좋더라고요. 네. 예, 역시 웹캡시에 대해서도 강점을 살펴봤고 차장님께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지난 4월 초에 사실 웹캐시 한번 갖고 네. 오셨었잖아요. 이후에 수익률이 지금 60%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비즈니스 온도 그렇고 웹캐시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번 장대 한봉이 팍 올라갔단 네. 말이죠. 그런데도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투자에 찾는 거는 뭔가 좀 확실한 성장이에요. 불확실한 게 아닌가. 근데 네. 플랫폼 B2B 기업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발굴해 오신 종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종목인데 먼저 HL 사이언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요새 현빈 씨가 새싹보리라고 네.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광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새싹보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아. 그게 요새 홈쇼핑에서 굉장히 핫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숙취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뭐 활성산소라든가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매출액이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뭐 누가 뭐래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성장이 보이는 산업이죠. 근데 주가 보시면 되게 못 갔어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 왜냐하면 작년에 역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30% 이상 성장 나오니까 이거는 부담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양호하니까 HL 사이언스 좀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피부 미용 관련된 또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약간 그 한스바이오메드라고 인공 보형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인공 유방으로 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시장이 좀 열리게 되면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으로 엘러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어쨌든 한스바이오메드가 그쪽에 좀 진출을 해가지고 또 다른 타입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미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국도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저번 주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리프팅 이렇게 이제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해주는 뭐 이온 같은 걸 싸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리프팅 실 부품인데 그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쨌든 이것도 뭐 전방 산업이 너무나 좋잖아요.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그쪽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좀 실적 성장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HL 사이언스하고 한스 바이오메드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첫 번째는 HL 사이언스는 그러면 건기식 쪽으로 이렇게 네, 분류가 되는 건강기능식품인데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이 새싹보리로. 근데 하반기에 생각보다 이게 성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다시 한번 성장이 나오는 게 뭐 현빈 씨 효과도 있겠지만 최근에 홈쇼핑에서 이제 편성의 수가 늘어나가지고 매출액이 급증하는데 이게 한번 또 어쨌든 똑같아요. 건강기능식품도 똑같습니다. 한번 먹으면 먹어야 돼요. 맞아요. 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싹보리도 이제 입맛을 이제 사람들의 입맛을 잡으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락인 효과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기식 다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못 간 회사예요. 그래서 한번 건기식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저는 가격 매력까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저도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는데
나왔는데 이걸 딱히 코로나19 관련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네. 수혜는 못 가져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실적과 함께 좀 홈쇼핑 편성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 증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는 요새 계속 성형이나 이쪽으로 좀 꽂혀 계신 것 같아요. 갖고 오는 종목들 보면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쪽 시장 별로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저도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크게 설비 투자를 안 하는데 무조건 반복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요. 소비. 질레트 면도기가 그러니까 질레트라는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게 면도기 판매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면도 날을 계속 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있으니까 주가 재평가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업들을 제가 좀 찾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역시나 이쪽 그 뭐 리프팅이든 또 인공 보형물이든 간에 이쪽을 이제 한번 접하게 되신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 되고 이걸 한 번 사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반복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은 있는데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서 네네.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혹시 그러면 가격대도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한스바이오메드는 좀 꼬리가 위로든 아래로든 좀 길게 달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약간 이게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좀 있어서 그래요. 예. 한 그게 이제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게 나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데 네. 충분히 그거 반영해도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량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1,400원대인데 지금 주가에서 충분히 한 5일선 정도니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소 25,000원 레벨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뭐 좁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오늘같이 하락하는 날 좀 잡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망주로 HL사이언스와 한스바이오메드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조금만 더 힘내면 빨간불 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61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0.8% 강세권 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뭐 개인이 이끌고 있는 시장이고 뭐 IT 대형주들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5천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기록 중인데요.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고 환율 압박도 여전히 받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기관들이 물론 순매수 나홀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1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방향성도 다들 엇갈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형 대장주들이 잘 못 가다 보니까 지수도 어느 정도 좀 고립돼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들의 고민할 시간은 좀 벌어줬다고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현명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